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론의 보상한 가결을 능가하는 인문학적인 초특급 호재가 하나 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좀 비약이 심한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의 보상안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제 가격이 낮죠. 큰 호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빠졌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호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론에게 큰 동기부여를 선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일론은 돈과는 조금 담을 쌓고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돈에 정말 관심이 없느냐? 시총 1위가 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보상안이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집요하게 획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론이 어마어마한 지금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죠.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자, 그 뜻은 물론 일론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은 일론은 얼마만큼의 돈을 벌면 내가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자, 그것이 내 인생의 원대한 목표야. 이런 어떤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버는 돈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지상 과제다, 목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300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제 주식 수를 이제 비중이 있잖아요. 지분을 곱해 보니까 약 그 정도 이제 금액이 되는데 8조 5천억 달러의 시총을 달성하면은 1조 달러의 보상을 받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재산보다 약 4배에서 뭐 5배 정도가 불어나는 겁니다. 2035년까지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연 지금보다 5배 정도가 늘어날 본인의 그 재산, 그것이 엄청나게 큰 동기부여가 정말 되는 것인가? 물론 동기부여가 되죠.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달성할 만큼의 동기부여가 돼.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300조 가까운 돈이 있는데 말이죠. 야,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총이 3조 달러가 되고 4조 달러가 됐었을 때 우리가 뇌과학적으로도 아시잖아요. 이게 돈이 어느 정도 이제 불어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무감각해진다고 하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200억 가지고 있는 분이 300억 가지고 했었을 때 그 100억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뛸 듯이 기뻐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인 거죠. 어느 이제 선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무덤덤해지는, 저는 일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제 돈으로 동기부여를 심어 주려고 이 사회에서도 노력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거 단순한 저의 추측인데 일론이 스페이스X의 사실은 진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테슬라 투자자이지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성공을 했었을 때 일론의 표정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테슬라의 미션을 성공했었을 때의 눈빛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테슬라의 삶보다, 테슬라의 미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론이에요. 스페이스X를 자기가 처음부터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친자식과 같은 존재인 것이고, 테슬라는 본인이 창업을 한 회사는 사실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사회에서도 일론이 지금 형태로 가서는 테슬라의 열정을 당연히 지금도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게 뭔가 조금 꺾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이 사회에서 감지하고 있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금액을 배팅을 했다. 당연히 이제 보상안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달았지만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이 1조 달러의 인센티브 역시도 일론의
삶 전체에서 테슬라에 내가 올인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테슬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 100인데 이것이 1조 달러를 내가 얻게 되면 너무나 좋겠어 하면서 이것이 200이 되고 300이 될 만큼의 그런 엄청난 것은 생각보다 아닐 수가 있다. 자, 여전히 그 뜻은 일론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야, 근데 저는 지금 보상한 1조 달러보다 그 인센티브보다 훨씬 더 막강한 일론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자, 연예인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분들,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왔었을 때,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걸 권력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인기, 그 권력,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놓기가 힘든, 이게 그 어떤 중독보다도 심한 것이 권력에 대한 중독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냐 했었을 때 가장 강력한 후보로 일론 머스크가 항상 그 후보에 가장 강력한 후보에 올라오죠. 자, 일론도 이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대놓고 표현하지 않겠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내가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가장 최상단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본인도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위를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아 하는 것 역시 일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아성을 도전하려고 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이제 일론 같은 경우에 스티브 잡스와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쟁 구도로 봤을 때. 근데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는 리빙 레전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현존하고 있는 레전드급의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스티브 잡스는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레전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비교를 했었을 때 설령 스티브 잡스가 더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일론이 그렇게 크게 뭐 자존심 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 간에도 경쟁 구도가 있었죠. 그래서 시총 1위, 2위를, 내가 세상에 가장 큰 부자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을 붙었을 때, 이제, 제프 베조스와 비교가 됐었고, 그리고 블루 오리진 미션이 있었었죠. 제프 베조스도. 그 테슬라의 스페이스X가, 일론의 스페이스X가 있었었고, 그 경쟁 구도 역시도 있었지만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진짜 경쟁자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조금 이게 맞지 않는 성격이 조금 다른 느낌도 있었었고, 그리고 스페이스X가 워낙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로 커왔었던 이제 배경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전기차를 기반으로 이제 커왔었던 기업이라는 점들, 이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경쟁자,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이런 쪽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이 여전히 없는 것이죠. 일론의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의 가장 막강한,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경영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들리고 있는 것이죠. 젠슨 황도 있습니다만은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의 어떤 사업의 분야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직접 비교 대상도 사실은 좀 아니다. 그런 부분들도 두 사람의 경쟁 관계가 또 이렇게 확고하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정도는 또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아성에 도전하는 한 자가 이제 생겼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오픈AI의 샘 알트먼입니다. 자, 샘 알트먼은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존재보다도 독특한 존재죠. 특히 일론 머스크와 동업자 관계였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젠슨 황이 슈퍼컴퓨터를 1세대 슈퍼컴퓨터 개발하고 왔는데 가장 먼저 연락을 왔었던 곳이 비영리 단체라고 했었잖아요. 그 비영리 단체가 뭐였냐? 오픈 AI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장 먼저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젠슨 황이 일론 머스크에게 보여주려고 그거를 이제 들고 일론 머스크가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것이 오픈 AI였고, 그래서
비영리 기업이었던 거예요. 비영리 단체.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이제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자그마치 1조 달러의 규모로 시초가 기준으로 했었을 때 상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매우 매우 안 좋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럼 어떻게 전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의 어떤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일까? 두 사람이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도전하는 분야가 똑같습니다. 바로 AI죠. 그리고 샘 알트만 역시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인물이고, 지금 오픈 AI가 저는 정확하게 어떤 정체인지 모르겠는데 온갖 모든 반도체 기업들과 계약 소식 들리죠. 그러면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 오픈 AI와 계약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5%, 10%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비영리 기업으로 뭐 일론과 약속을 했는데 샘 알트만은 상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넌지시 밝힌 것이죠. 그러니까 일론이 지금 너무나 싫어하는 존재가 샘 알트만이 되었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픈 AI에 열광하면서 챗 GPT를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계속 파생적인 AI 상품들을 계속 샘 알트만은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전략을 세워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경영자로 남을 수 있는 자질을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 자리를 위협하려고 하는 존재가 샘 알트만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왜 그러면 이 얘기를 할까요? 일론 머스크에게 돈은 그렇게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샘 알트만에게 절대로 지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시총에서도 그렇고 세상이 일론 머스크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샘 알트만이 가져간다고 했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생각보다 견디기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오픈 AI에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시총이 됐건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됐건. 그래서 샘 알트만 너만큼은 내가 반드시 박살내버리겠어, 반드시 뭉개버리겠어 하는 그런 심리가, 그런 생각이 매우 매우 강할 것이에요. 저는 이 동기부여가 1조 달러의 인센티브보다 훨씬 더 막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론을 싫어하는 사람들 물론 있겠지만은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도 이미 심취해서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위에 존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순환 출자 구조인 것처럼 여기서 계약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계약하고, 이게 뭔가 연결고리처럼 이거 돈을 넣고 돈이 나가고 먹고 나가고 지금 이 구조가 되어 나가고 있을 만큼의 전 세계의 기업들을 쥐락펴락하는 느낌이 날 정도의 오픈 AI거든요. 이것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꼴볼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샘 알트만을 어떻게든지 내 밑에 존재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소위 말하는 이 영역은 절대로 넘볼 수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두 사람이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송까지도 들어간 상태에서 두 사람은 현존하는 인물의 AI의 차세대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론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상대고 좀 사라졌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성가십니다. 근데 일론은 자기가 그러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력으로 그냥 다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테슬라에게 가지고 있을 열정이 저는 1조 달러의 보상안보다도 그 인센티브보다도 샘 알트만한테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 너를 압살하는 수준으로 내가 테슬라를 발전시킬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더 큰 동기부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스페이스X도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루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은 특히 테슬라로 귀결이 되고 있는 그의 존재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스페이스X의 예전에 가졌던 애정도 물론 가지겠지만은 확실히 지금 샘 알트만과의 경쟁 구도에서 훨씬 더 높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지고 훨씬 더 테슬라에 집중을 할 것이다. 저는 이 일론이 가지게 될 이 생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인문학적인 호재가 된다. 왜냐? 인간의 본성은 이 권력을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을 것이거든요. 일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은 단편적인 테슬라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CEO로서의 권력이 아닌 전 세상,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것 역시도 하나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그 동기부여. 저는 이것을 가장 막강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샘 알트먼이 존재를 하고 오픈AI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 아마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 테슬라 본사, 테슬라의 전체적인 미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